여러분의 주식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정말 될 수 있는 종목들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주식대장 될놈들의 문을 반짝 열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조윤아입니다. 저희 주식대장 될놈들은요, 매일 밤 9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최고의 증권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장 시황 정리해드리고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테마, 섹터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증권 교육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저희 될놈들의 전문가님들은 특별한 매매 기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은둔고수 윤환식 전문가님께서도 시장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꾸준히 큰 수익 달성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윤환식 전문가님 수익률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석유가 78% 훌쩍 넘어가는 수익 가져오셨고요. KBI 메탈 같은 경우에도 82% 이상, 흥구석유도 86% 훌쩍 넘어가는 수익 여러분께 선물해 드렸습니다. 이구산업 무려 97% 이상 수익 달성해 주셨고요. 세 자릿수 수익 굉장히 많죠. 한국 BNC가 109% 이상, 재룡전기는 138% 이상 수익 가져오셨고요. 가장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한미반도체 무려 155%가 넘어가는 이렇게 크고 단단한 수익 여러분께 공략 드릴 수 있는 전문가님이 바로 우리 은둔고수 윤환식 전문가님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도주, 대장주가 될 만한 종목들 가득가득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될놈들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많이 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은둔고수 윤환식 전문가님 프로필 자세히 보고 나서 주식대장 될놈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눈부신 활약 보여주셨던 우리 은둔고수 윤환식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꽉봉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둔가수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도 꽤 혼조한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특기인 요 꽉봉 단기 매매로 오늘도 아주 힘찬 수익 거뒀습니다. 오늘 방송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보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오늘 우리나라 마감 시황과 이슈 포인트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됐는데요. 코스피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출발해서 장중에 반등을 하기도 했지만 크게 치고 나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장 대비 0.03% 빠진 2723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출발했지만 마찬가지로 큰 힘을 쓰지 못하는 하루였습니다. 0.09% 하락해서 84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2,618억 원 그리고 335억 원 덜어냈습니다. 외국인만이 4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 2,948억 원 담았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6거래일째 매수 의위 보여줬습니다. 336억 원 매수했고요. 개인도 오늘장 매수 전환한 가운데 외국인만이 179억 원 덜어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 상황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오늘장에서 700원 빠졌고요. SK하이닉스와 현대차 각각 2.97% 그리고 9.49% 대폭 오르면서 오늘장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가 시총 58조가 넘으면서 코스피 4위의 자리에 우뚝 올라섰습니다. 기아도 오늘장에서 3.98% 강세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 모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젠과 HLB도 1%대 그리고 엔캠이 오늘장 2.99% 올라와 줬고요.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과 HPSP 그리고 클래시스 오늘 파란불 켜면서 약세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오늘 우리나라 마감 시황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은둔고수 윤환식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의견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전문가님, 네. 오늘 사실 뭐 SK하이닉스나 현대차처럼 크게 가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또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아쉬웠던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하지만 꽤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게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약 9%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상한가가 간 수준이나 다름이 없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주도 면밀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현대차가 약 9%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시총이 큰 대형주가 9% 가량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중소형주급에서 상한가가 나온 거나 사실 다를 바가 없는데요. 자, 여러분들 시청자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산업 사이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경제학까지 넘어가긴 하거든요.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약세장의 마지막 국면에 어떤 테마, 어떤 섹터들이 상승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이렇게 딱 적어놨는데 화장품과 식음료 요 두 가지 소비재 종목들이 일단은 상승이 일어납니다. 자, 요 화장품하고 소비재, 식음료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이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 뭐가 가냐? 일단은 강세장. 제 1사이클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이 강세장이냐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저번 방송에서 월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그나마 우리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수급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에는 사실 요 강세장에 돌입하면 이제 골고루 이제 주요 섹터들이 반등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국내에 있는 메이저 자금과 수급들이 미국장이든 다른 해외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이동하면서 그러한 현상은 올해는 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요 강세 1사이클장에 진입하면요. 보통 자동차 관련주들의 수급이 선제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대형주인 현대차가 대표적인 자동차 관련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가 약 9%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돌파한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국내 증시의 수급 분산으로 인한 수급 부재.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산업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는 강세장에 진입한 거는 맞지만 수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적인 영역에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고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저평가가 되어 있는 너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싸다고 생각하면 그 종목에 콱 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가는 섹터,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에서 더 전부 다 철저하게 강한 종목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지금 시장, 앞으로 있을 시장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둔고수 윤환식 전문가님의 오늘 시황 분석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9% 이상 크게 치고 올라가 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될 수 있는 종목들 들어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사실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 우리 전문가님 땡땡 투자의 달인이시거든요. 전문가님, 네. 땡땡 투자 어떤 투자죠? 바로 단기 투자입니다. 단기 투자가 왜 중요할까요? 제가 요즘 진짜 어깨를 피고 다니는데 네. 그 이유가 단기 투자의 어느 장보다 최적화 있는 장이 지금 왔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 장투를 좋아하시는 분, 장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단기로 가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멈칫멈칫 한단 말이죠. 네. 근데 단기 투자가 요즘 같은 시장에 왜 중요한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월요일 날 방송 종목으로 찍어드렸던 대다수의 종목이 어제 그리고 오늘 바로 큰 슈팅이 나왔습니다. 특히 요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요 매집 이론과 재료, 거래 대금, 차트상의 위치를 제가 대장주로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매매에 참여를 하셨는데 오늘 상승 VI까지 곧바로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공부방에 제가 따로 말씀드린 종목도 지금 시간내에서 거의 한 5% 가까이 상승을 나왔고요. 오늘 시초가 단타 라이브 방송에서도 오늘 시원하게 두 종목 바로 입절을 했습니다. 자, 제가 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스윙은 여러분들 스윙 투자, 즉 직장인들이 불가피하게 할 수 없고 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요 스윙 종목에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연기금이나 뭐 보험, 투신, 금융 투자 이런 기관 주체들은요, 수급의 주체들은 사실 요 장기 투자가 가능한 이유가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바로 다양한 해칭 수단, 즉 현물, 주식을 우리가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이걸 현물이라고 하거든요. 현물. 근데 이 현물 시장이 하락했을 때 해칭, 그거를 이 하락분에 대한 수익을 맨징할 수 있는 게 바로 해칭이라고 합니다. 해칭. 근데 이 해칭의 수단이 기관 투자자들은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매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 그 다음에 옵션. 이런 다양한 해칭 수단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때요? 물론 요 공매도는 개인이 제한되지만 파생 상품과 옵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파생 상품은 우리가 증거금도 필요하고요. 특히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잘만 하면 그렇게 리스크 대비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임엔 불구하지만 접근성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 범위 안에서 해칭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단기 투자입니다. 단기 투자. 단기 매매. 그날 아침에 사고 당일날 청산하고 종가 베팅을 해서 다음날 아침에 청산하는 그런 단기 매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칭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돌발 악재에 노출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어제도 여러분들 갑자기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해서 사망했다는 뉴스가 급하게 전해졌어요. 그때 우리나라 시장도 한 번 더 출렁출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발 악재에 굉장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런 스윙 투자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처럼 리스크를 해칭하려면 결국은 단기 투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실제 제가 수익으로 증명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빠른 회전을 통해 계좌 백화점을 방지한다. 여러분들 아시죠? 현금도 종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매매하시다 보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하다가 이제 그게 방치가 되면서 계좌에 이제 뭐 막 100종목, 150종목, 제가 여러분들 제일 많은 분은 200종목 넘는 분도 봤습니다. 거의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2000종목 좀 되거든요. 10분의 1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 본인들 계좌에 현금이 없습니다. 현금도 종목입니다. 현금이 있어야 기회가 올 때 몰아붙일 수 있고 뭔가 안 될 때는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러한 여력을 보유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 매매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빠른 익절과 손절을 통해 그때그때 가용 가능한 현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선 결국 단기 매매가 필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둔고수 윤환식 전문가님께서 단기 투자가 왜 중요한지, 특히나 이러한 시장에서 중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바로 주식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돌발 악재가 오더라도 단기로 들어갔다가 수익 보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단기 투자가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한 여러분 포트폴리오 한번 보시면 몇 가지 종목이 수익이 나고 또 마이너스인 종목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수익 못 내고 쌓여 있는 종목들 그 계좌 백화점 되는 거 단기 투자가 막아줄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 투자가 왜 중요한지는 알았어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얼마에 단기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주식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꼼꼼하게 종목명 그리고 타점 알려드립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는 방송 중에만 활짝 열려 있고요.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자동으로 사라지니까요. 빠르게 함께 해보시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계좌의 반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기 투자의 중요성 들어봤고요. 이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실제로 시장에서 공략해 주시고 큰 수익이 났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네.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같이 어떤 거요? 공부해 네. 주시는 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사실은 요즘 시장에서 제 주변에 주식 매매 하시는 분들도 힘들다. 언제쯤 내 종목이 오를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지금이라도 이 손절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 다른 세상에서 주식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바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그린 케미칼 아주 수익이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이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 제가 강조를 엄청 많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방에서 가끔 이런 말씀 드리는 분이 있어요. 아, 은둔고수님만 믿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를 믿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자, 제가 이런 멘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저만 믿으세요. 저만 따라오시면 100% 수익 봅니다. 사실 이거는 사기꾼의 전형적인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믿지 마시고 제가 본인이 분석한 차트와 재료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손절도 여러분들 꼭 필요합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주식시장에서 제일 손실이 많이 날 때가 여러분들 어딘지 아세요? 하락장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폭락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상승장에서 손실이 더 많이 납니다. 자, 그럴 때 왜 손실이 더 많이 나냐? 그때 순간적인 이성의 마비. 요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주식시장은 항상 냉철한 판단력으로 매매에 임해야 되는데 종목은 거꾸로 가는데 나 혼자만의 잘못된 믿음 그게 계좌를 망칩니다. 근데 제가 왜 계속 이렇게 지금도 우리 공부한 분들 어제 제가 종가 들었던 종가 베팅이 시간에 지금 약 5% 이상 또 상승이 나옵니다. 정말 제가 뭐 방송이니까 뭐 홍보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정말 들어오셔서 우리 공부방분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 매일매일 종가 베팅으로 아침마다 꾸역꾸역 수익을 내고 있고 그게 가능한 거는 제가 잘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자, 정확히 시장에서 포인트는 뭐다? 강한 종목, 이슈가 있는 종목, 시장과 거꾸로 가지 않는 종목을 매매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그린 케미칼 설명을 드릴 때도 자, 이 종목 충분히 거래대금 들어왔고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고 재료 또한 신선하다라고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려서 약 8.4% 정도 단 1거래일 만에 상승이 나왔고요. 이거는 정말 아주 많은 분들이 매매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 방송 월요일 화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종목, 그다음에 제가 5월 20일 날 이슈 종목 하이스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뉴스에 쳐보면 이제 뉴스에 뭐라 뜨냐면 이게 중국산 이제 미국에서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란 이슈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미중 무역 관련 중인 한데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아니다. 이제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가 되면 이런 산업 구조적인 이론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뉴스가 시장에 도배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사실 경제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매매로 돈을 벌어야 되는 트레이딩입니다. 즉, 저도 이제 경제학 공부를 꽤 오래 했긴 했지만 이 트레이딩의 영역하고도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계좌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를 따로 분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하이스틸도 지금 경제학 관점에서는 물론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임에도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은 이미 요거를 미중 무역 분쟁 그다음에 해칭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우리가 수익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1거래일 만에 약 8%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도 이렇게 수익 인증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이제 5월 20일 날 제가 월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대부분 다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삭엔지니어링 또한 1거래일 만에 약 10.5%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유리기판 대장주로 제가 5월 23일 날 이슈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캠트로닉스 또한 29.98%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 인증을 해 주셨고요. 5월 13일 이슈 종목 미스터블루 또한 약 9.68% 1거래일 만에 상승. 특히 이 시노펙스 또한 제가 바이오 관련 실적도 좋은 기업이고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이 외국인 수급도 탄탄하고 주도 업종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고 시노패스 같은 경우 재료가 많이 엮여 있는 다중 재료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꼭 우리가 한 번쯤 도전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다음날 거의 상한가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 저한테 해 주셨습니다. 또한 5월 8일 이슈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이스트소프트 또한 다음날 약 19.77%까지 단 1거래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자료 보시면 보통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일부 있긴 하지만 그건 정말 극히 일부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약 3거래일 안에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 이유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돈은요 제가 잘나서 항상 시장에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잘나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장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시장은 거꾸로 가는데 나 혼자만의 잘못된 믿음 그거를 버리시고 시장이 말하는 대로 항상 주도 섹터 강한 섹터 안에서 매매를 하시면 이런 종목들 꼭 발굴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길잡이가 저 은둔고수가 되어 드리는 거고요. 이상으로 수익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실제로 공략해 주시고 큰 수익 났던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저와 함께 수익률표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석유 86% 이상 그리고 2구 산업 97% 이상의 큰 수익 가져오셨고요. 세 자릿수 수익률 한두 개가 아니죠. 한국 BNC 109% 이상, 재룡전기도 138.1%라는 큰 수익 달성해 주셨습니다. 가장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한미 반도체는 무려 155%가 훌쩍 넘어가는 수익 여러분께 선물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주식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정말 될 수 있는 종목들 사실 방송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공부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더 많은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그 기회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함께 해주시고 아직까지 내가 주식 매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떤 종목 들어가야 될지 대응점은 정말 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난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제는 우리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매매 기법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네, 단기 수익이 사실 이걸로 가능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비법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시초가 단타 라이브 방송에서 수익을 바로 챙겨들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본느라는 종목인데 네. 그게 바로 꽉봉 이론에 의한 바로 매매 수익이었습니다. 오, 꽉봉이 사실 전문가님 요즘 이제 팬이 많으시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혹시나 이 전문가님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로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꽉봉 제가 이제 유행어로 민지 원래 6개월이 지났는데 사실 이 꽉봉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뭐 엑스봉이라고 제가 이거는 방송 심의상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게 제가 꽉봉으로 바꿔서 나왔는데 이 꽉봉에 대한 이론 제가 어제도 방에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마인드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절대 주식을 기법화하면 안 된다. 주식은 결국 이론이다.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언젠가 시장의 속임수에 당하게 돼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이 박스권을 여기 빈칸이 바로 뚫어주는 양봉입니다. 자, 주식은 결국 여러분들 자, 총 두 가지가 있어요. 매매하는 방법. 큰 틀에서 보면 이게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큰 틀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쌀 때 매수해서 비싸게 판다. 이게 기본적인 첫 번째 로직이고요. 두 번째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 두 번째가 일단은 요 큰 두 개가 기본적인 로직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게 바로 1번이거든요. 쌀 때 사서 비싸게 산다. 쌀 때 사서 비싸게 산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호가창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주식의 심리 구조고 제가 이제 경제학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도 제가 실제 느낀 건데 무조건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려면 2번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풋옵션, 콜옵션이든 이제 그런 경제학 관점에서도 이제 나오고 뭐 깊게 들어가면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호가창이고 매도 호가창이고 매수 호가창이에요. 자, 보통 매수 호가창에 물량이 많이 걸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무조건 매도 호가창에 물량이 많은 게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요 매수 호가창에 물량이 많이 걸려 있으면 심리가 기본적으로 난 이거 내려오면 이 가격은 현재가보다 매수 호가창 밑에 걸려 있으면 이 주식이 내려올 때 사야지. 자, 이 가격이 매수 호가창에 호가가 많이 걸려 있으면 그 주식의 가치가 현재가보다 내려와야지 사겠다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많은 겁니다. 하지만 요 매도 호가창에 호가가 많이 걸려 있으면요. 그만큼 요 주식이 갈 것 같으니까 비싸게 팔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요 호가창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호가창에 이제 호가가 많은 게 좋은데 요 꽉봉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박스권 지지하고 저항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부분 여기 매물대를 소화하고 강력한 양봉이 나온다? 여러분들 그럼 어때요? 여기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의 심리를 다 소화하고 완벽한 상승으로 방향을 튼 상태란 말이에요. 굳이 우리가 이 안에서 치고받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요. 바로 자료화면 보시면서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칩스앤미디어 일봉 차트예요. 자, 이거 심리적 관점에서 볼게요. 자, 이게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데 자, 여기가 이제 위에 저항 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뭐 살까 팔까 이런 심리적인 요소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거래 대금이 약 4천억이 나오면서 여기 있던 사람들의 심리가 다 상승 심리로 돌아섰습니다. 즉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여기 쌓여있던 매물대를 소화해 줬다. 이 뜻은 이 종목의 주가가 완벽한 상향으로 틀었다. 즉 달리는 말이 됐다라고 제가 해서 꽉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약 35% 상승했고요. 에코프로비엠 또한 여기 있던 박스권을 돌파한 후 꽉봉 출현. 이 다음에 약 8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또한 미래나노텍 일봉 차트 또한 여기서 약 5천억 원의 거래 대금으로 요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꽉봉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약 단기간에 약
약 33%라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제가 방송 시간상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와 공부방 함께 하시면요, 제가 좀 더 요 꽉봉에 의한 제가 무료 강의도 제가 주말에 밤에 틈틈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요 꽉봉에 대한 심화적인 방법도 같이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단기 매매로 큰 슈팅, 큰 상승 가지고 올 수 있었던 비법이 바로 이 꽉 찬 양봉, 꽉봉에 있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방송 중에 함께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면 이 단기 매매 강의도 스페셜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무료로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매매 기법이죠. 꽉봉까지 들어봤고요. 이제는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는 이슈, 테마 종목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상승 나왔던 종목들이 이 이슈 종목 그리고 앞으로 나올 대장 종목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좋은 종목들 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이슈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 9시 30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하시고 저희 델롬델과 함께 해주고 계실 것 같아요. 저녁 메뉴 혹시 어떤 거 드셨나요? 저는 사실 돌고 돌아서 또 한식을 먹게 되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도 한식 좋아하시죠? 아, 저 이름이 윤한식인데 방금 저 이름 부르는 줄 알고 잠깐 무슨 말씀이시지?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아, 네. 윤환식이 좋아하는 한식. 네, 맞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이슈 종목, 이 K푸드와 관련된 종목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죠?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은 여러분들 갑자기 은둔고수 전문가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김 관련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식료품 관련주고요. 제가 어제 이제 밤에 우리 공부방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음식료주 관련주들도 이제 약 10년 만에 사이클이 왔다. 제가 산업 섹터별로 나눠가지고 이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방에서 좀 심도 깊게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요즘 같은 약세장에서 약세 마지막 국면에서 음식료품 이제 사이클이 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 근거에 대한 하나로 제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의 예를 들었습니다. 보통 이 음식료품 관련주들은 몇몇 이제 종목들을 제외하고 품절주인 경우가 대거 많습니다. 즉 이제 시장에 유통 물량이 많이 풀리지 않아서 호가가 가벼운 상태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데 대부분 이제 품절주 즉 유통 물량이 적고 호가가 가벼운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들 섹터를 한 달 전부터 기관과 외국인이 바닥에서 어마어마한 수급이 이동이 일어나는 걸 포착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음식료품주들도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남아있을 수 있겠다 판단을 하고 어제 빙그레와 더불어 제가 이 종목까지 미리 점 찍어 드렸는데요. 사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요즘 한국의 김밥 미국인들이 하도 물가가 비싸가지고 이제 대용으로 간편식으로 김밥을 많이 찾는다고 해요. 덩달아서 요 김에 대한 글로벌적인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요 뭐 김이든 뭐 김치든 이런 식료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시장에 원하는 섹터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의 세기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바로 차트 한번 보실게요. 바로 오늘의 종목은 CJ 시푸드입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중에 한선 엔지니어링이라고 있었어요. 이 종목도 고무방에서 한번 큰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어떤 매매를 했나 바로 단일가 매매했습니다. 단일가 매매. 자, 이 단일가 매매가 뭐지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한 종목이 일정 비율 이상 급등을 하게 되면 이제 단기 과열이 걸립니다. 단기 과열. 자, 이 단기 과열은 약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체결이 됩니다. 자, 이게 주식이 너무 계속 급등을 하게 되면요. 이게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좀 열기를 식혀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 단기 과열이 걸리면요. 매일 약 30분 단위로 장 마감 때까지 체결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주문을 걸어 놓으면 순서대로 약 9시부터 9시 30분, 10시, 그러니까 30분 단위로 3거래일 동안 체결이 됩니다. 근데 이 3거래일 동안
또 단일가 상태에서 급등을 하게 되면 또 요 이제 단기 과열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걸 단기 과열이라 하는데 이 매매가 기본적으로 성공률이 엄청 높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잘 하지 않는 매매거든요, 여러분들. 왜 그러면 무서워서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기본적으로 강한 재료, 강한 섹터 내에서 단기 과열이 걸리는 종목들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강한 겁니다. 강한 종목. 강한 종목. 가는 놈이 여러분들 더 간다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CJ 시푸드는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 금요일 날 단일가가 풀리고요. 금요일 날 단일가가 풀리고 지금 식품주 중에 보면 여기 있는 꽉봉을 통해서 이러한 거래 대금이 약 2년 만에 터진 최대의 거래 대금입니다. 자, 지금 되게 높게 보이지만 지금 이 상태가 이전에 몇 년 동안 형성되었던 매물대를 다 소화시킨 1차 파동의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도 아직 음식료 품주들은 한층 더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 판단하고 지금 단일가가 걸려있는 요 기간 동안 우리가 분할 매수만 잘 해준다면 단일가가 풀리고 난 뒤 한층 더 한 파동 더 충분히 상승 파동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정확한 타점과 이제 매도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공부방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첫 번째 종목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둔고수 윤환식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이슈 종목은 바로 식료품주로 CJ 시푸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김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열풍이 불면서 검은 반도체다라는 별명도 생겼다라고 합니다. CJ 시푸드 아직까지 충분히 치고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농후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금 이야기 주신 부분 중에서 분할 매수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물론 주식 고수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 같은 주린이분들 어디에서 들어가야 될지 어떤 지점에서 분할 매수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타점은 방송 시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종목 CJ 시푸드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의 로봇 사업과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주린이라서 그런지 이 종목 차트를 보니까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는데 바로 이제 좀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럼 제가 왜 로봇 관련주 중에 이 종목 들고 왔는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제가 삼성지능력 로봇 맞춤형 조직 개편이라는 뉴스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삼성에 따른 로봇 관련주를 하면은 첫 번째로 삼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흔히들 말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미 시총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가벼운 종목 테마에서 대장이 되고 대장이 될 수 있는 제1 요건은 일단은 시총이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은 적정 시총과 유통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 종목도 좋지만 오늘 말씀드린 요 블라인드 종목이 이 종목도 충분히 좋다고 판단을 하고요. 자, 일단은 제가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일단은 삼성이 지금 여러모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 초인류 세계 1등이라고 지위를 갖고 있던 삼성이요. 제가 이거는 한 1월달, 2월달에 정확히 HBM 구조와 이제 산업 사이클에 대해서 반도체 생태계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정확히 말씀드렸던 적이 한 번 있었을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만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면 이 HBM이 약 2018년, 2019년 때 삼성이 이 HBM의 사업성에 회의감을 느낀 나머지 이 HBM 사업부를 사실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사실 SK 하이닉스가 요즘 시장에서 강한 게 이 HBM 분야에서는 먼저 엔비디아에 공급을 시작했고요. 사실 요 몇 개월 전에 요 삼성의 HBM3E가 미국 엔비디아 젠승환 CEO의 사인을 받은 장면이 이렇게 공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요 엔비디아에 정식으로 공급을 시작했다는 화끈한 뉴스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요 과거 반도체 특히 디램 시장이든 다른 시장이든 이제 기타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요 반도체 산업에서조차 TSMC와 다른 국내 경쟁사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과 같은 경쟁사들에 밀려서 예전과 같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지도 사실 미지수인 상태긴 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삼성이 신사업으로 딱 점 찍은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 그래서 요 삼성은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초일류 기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이 섹터도 대기업의 말에 따라서 이 섹터의 중요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데 이 로봇 산업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도 하고 제가 꼭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 리스크가 있는데 바로 하나가 재무적인 리스크예요. 재무적인 리스크. 요 로봇 산업이나 다른 이제 신규 산업들의 특성상 이제 특히 벤처 기업인 이제 회사들의 형태가 많은데 이들 요 벤처 기업 대부분이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제도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 특례 상장하면 여러분들 그냥 벤처 기업 이렇게 외우시면 좋은데 사실 벤처 기업이 처음부터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대부분 그 재무적인 구조가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매매할 때는 정말 분할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요. 알짜배기 기업들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 종목의 일봉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요. 로봇 관련주로서의 대장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이행한 그 종목이었습니다. 자, 근데 하지만 지금 이제 로봇주의 전체적인 조정과 더불어서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자, 오늘 요 윗꼬리 갭 운봉을 통해서 일부 악성 매물을 소화해주면서 다시 하여금 요 61선 위로 안착한 모습입니다. 충분히 요 라인만 지지해 준다면 다시 한번 요 로봇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과 요 삼성에 대한 그 다음에 삼성에 엮인 요 종목의 특성으로 볼 때 충분히 한 번 더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임에 틀림이 없고요. 지금 시총도 꽤 적정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있었던 조정을 통해서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이슈 종목도 꼭 여러분들 공부방 참여하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종목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종목 한번 들어봤습니다. 삼성의 로봇 사업과 관련된 로봇주였고요. 차트 한번 살펴보니까 크게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쉬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 로봇 중에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가 로봇주 관심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종목 들어가야 될지 어느 정도 타점 가지고 가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이 시간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 타점 꼼꼼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빠르게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에서 17일이죠. 아마존 웹 서비스가 개최한 AWS 서밋 서울에 이 기업이 등장했다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죠? 저도 이거를 얼마에 사야 될까, 얼마에 들어가야 내가 잘 사는 것일까 고민하던 종목이었거든요. 네. 약간 사심을 채우는 의미에서 어떤 종목이죠? 그럼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새로 신규 AI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AWS 서밋 서울이라는 이제 명칭이 있는데 이 AWS가 아마존 이제 웹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이제 약자인데 이게 서울에서 10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가 됐습니다. 이 뜻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불고 있는 이 AI 열풍과 이제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제 요 AWS 서밋 서울에 이제 공식적으로 큰 규모로 참가하는 AI 관련주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AI 관련주 치고 사실 실적 또한
엄청나게 탄탄합니다. 자,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각각 16.3%, 제가 이거 외워왔거든요. 약 21%씩 증가를 했고요. 자, 꽤 대형주인 편에 속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ERP와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이런 사업 부분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인데, 지금 이제 이러한 기존 사업 분야에 요 AI 시스템을 다 탑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신규 AI 산업으로 좀 종목으로 부각이 돼서 지금 한 차례 더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AI 관련주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실게요. 오늘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이 달리긴 했지만, 자, 지금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뭡니까? 요 부분이 바로 강력한 신고가 매물대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요 갭 음봉이라고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제 하락형 음봉과 상승형 음봉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기에 요 종목은요, 요 상승형 음봉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최근 요 구간, 즉 요러한 상승 파동에서 터진 거래 대금 자체가 이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어느 특정 구간에서 터진 거의 역대 최고의 거래 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도 앞으로 꾸준히 무조건 지켜봐야 될 AI 종목들 중에 하나이고요. 이 종목도 여러분들 꼭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전략 챙겨 가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블라인드 종목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이슈 종목 AI 관련된 종목이었고요. 상승 파동이 나와주면서 역대급의 거래 대금이 들어온 적이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는 건 이 종목에 돈이 돌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우리 전문가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종목명 그리고 타점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이슈 종목 한번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슈 종목, 종목명, 타점, 방송 중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알려드리고요.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대장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저 또 공부를 해봤거든요. 네. 단기 순이익이 22년도, 23년도 비교해봤을 때 또 흑자 전환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바로 이 종목도 AI 관련주인데 오. 정말 알짜배기 기업입니다. 제가 한번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꽤 유명한 종목이에요. 자, 과거에 요 콘텐츠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돼서 꽤 끼가 있게 움직였던 모습을 이제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자, 얼마 전에 AI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탈바꿈한 바로 그 회사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활용 덕택에 이제 작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이제 올해 흑자 전환 이제 결국 성공을 한 회사입니다. 지금 시총 또한 과거에 있던 이제 기업 가치나 재무적인 평가와 다르게 지금 현재 가격은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제가 물론 요 AI 섹터에서 여러분들 어떤 사업이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많을 거예요. 아, 이 종목이 훨씬 AI 기업의 알짜배기인데 왜 이 종목은 안 가지? 실적이 훨씬 좋은데 왜 이 종목을 안 가지? 사실상 트레이딩하는데 그런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물론 필요 요소인데 필요 충분의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뜻이 뭐냐 하면 제가 종목의 끼를 말씀드리고는 하는데 상한가도 가본 놈이 가보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고기를 먹습니다. 자, 이 종목은 자, 점상 갭상승, 그 다음에 시원한 상한가 이런 이제 움직임을 자주자주 보여주는 녀석입니다. 자, 이걸 제가 이제 종목의 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 사람 쉽게 못 고쳤습니다. 사람 성격 절대 안 바뀌어요. 종목도 똑같습니다. 종목 성격 쉽게 안 바뀝니다. 자,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은 주구장창 윗꼬리 많이 달리고요. 자, 갭 음봉 많이 뜨는 종목은 맨날 아침에 시초가에 붕 떴다 밀어버리고 이게 쉽게 안 고쳐집니다. 근데 이 종목은 상승할 때 아주 시원하게 테마 타면 크게 상승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공모방에서 종가 베팅 입절을 하긴 했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충분히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최소 요 라인까지는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코멘트까지 드렸습니다. 요 오늘의 대장 종목 꼭 저와 함께 하셔서요.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종목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은둔고수 윤환식 전문가님 대장 종목 딱 하나 가지고 나오셨고요. 시장에서 정말 꿈틀꿈틀하는 그 끼가 많은 종목, 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 농후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함께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증권 교육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대장 될 놈들 오늘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혹은 하락을 보장하진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